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네. 밴쿠버가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겨울에는 밴쿠버는 레이닝 시즌이고요. 레인쿠버를 할 정도로 레이닝 시즌이고요. 비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요. 좀 이슬비, 가랑비 같은 비들이 계속, 가상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이제 하루 종일 오죠. 이제 아침에 왔다가 또 저녁에도 왔다가 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맑습니다. 커튼을 쳐놨는데 바깥이 굉장히 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캐나다 이민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이민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민 전문가 그런 전문가적인 소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하면서 겪었던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같은 직장 동료들 그런 분들이 이민을 진행하시는 걸 바라봤을 때 제가 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걸 확인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이민 비자를 어떻게 받아요?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연 이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에 제가 느꼈던 말을 말씀드리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연령대는 20대 초반에 어학연수 와가지고 이민을 하시려는 분이나 혹은 워킹 홀리데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이런 젊은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캐리어를 만들어 가면 되고,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30대 중후반에서 아니면 40대 초반 아니면 50대 이런 분들이 이민을 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분, 혹은 알고는 계시지만 잘 그냥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런 분들이 일단은 비자를 먼저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비자는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 케이스가 관광비자를 일단 오세요. 저희가 무비자니까 그냥 관광비자, 방문비자로 오면 6개월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이에 이주공사나 혹은 친인척 분들 통해서 직업을 구하죠. 그래서 직업을 구하면서 고용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워킹 비자를 보통 받고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아예 그냥 오기 전에 어학원을 통해서 학생 비자, 보통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유학호 이민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포커스를 하는 게 영주권입니다. 당연히 PR 카드라 그러는 꿈의 그림, 우리 이민자들한테는 꿈 같은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하는 케이스들이 일을 하십니다. 대부분 일을 하세요. 주로 어디서 일을 하시냐? 한국인 분들은 식당, 한국 식당 혹은 재패니즈 레스토랑, 우리가 얘기하는 스시집이죠.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지금 그레이트 밴쿠버에만 한 1000개의 스시집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슈퍼마켓, 자동차 정비소, 헤어, 아니면 네일샵, 스킨케어샵, 혹은 그 밖에 트럭 운전으로도 진행하시는 분도 봤고, 캐나다는 분명한 얘기지만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민자한테 굉장히 관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인스트럭처 분 중에 한 분은 홍콩 분이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가지고 한 40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어떤 차별이나 혹은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를 거의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왜 없겠습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앵글로 섹슨계 이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호주나 미국에 보면 적다. 제가 거기서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들리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라는요, 이민자가 없이는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지금 30만 명 이상을 실제로 지금 이민자를 받고 있어요. 캐나다의 인구가 한 3,500만 명이라 그러면 매년 1%씩의 인구를 이민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마다 인구의 증감이 다른데 확실히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뭐 알버타 이런 데는 또 그만큼의 경제도 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표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분명히 이민자들을 선호하고 뭐 당연히 하기를 바라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이민을 받기를 원하냐? 아주 여기 지금 이민을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그 점수제가 있는데 그 점수제가 변하는 과정을 보면 이 나라가 원하는 이민자들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직장을 가지고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돈만 많은 사람을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는 엄청 많은 유커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들을 사재껴 와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차이나 머니 때문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뭐 자기 벌이의 반 정도를 다 집세로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 대부분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네. 따라서 그래서 이 나라는 어쨌든 직업과 영어가 있어 하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죠. 따라서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영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주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원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이제는 워킹 퍼밋을 받은 곳에서 일을 하시죠.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10년 걸리신 분들도 있고요. 좀 빨리 받으시는 분은 3년 반에서 4년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린다는 거는 뭐 그 영주권 프로세싱이 그렇게 걸린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고용주가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고용주가 있어야 되니까 고용주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직장을 옮기게 되는 거죠. 고용주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직장을 옮기게 되죠. 그럼 직장을 옮기면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류가 다시 들어가고 함으로 인하여 조금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조은하시는 한 직장에서 계속 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한 3년 반. 3년 반도 사실은 실제 프로세스 기간은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인데 그 업주들이, 고용주들이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안 해주죠. 당연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땡땡 굳은 인력이니까 보통 한 1년 정도는 뭐 일을 하라고 하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와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고 해서 다 그때 이제 한국도 한 번씩 나갔다 오십니다. 몇 년 만에 나가시는 거죠. 한국도 가서 영주권 받았으니 뭐 돌아오세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왠지 처음에는 뭐 저도 아직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마치 그 영주권을 받으면 뭔가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제대로 된 캐나다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약간 차지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봐요. 영주권하고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차이가 뭐가 날까요?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죠. 물론 아직 영주권자 아니까 뭐 다는 모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가령 의료보험 같은 거, MSP 저도 뭐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워크비즈 있는 사람들은 MSP가 다 됩니다. 한 달에 75불 내요.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마찬가지야. 아마 시민권자도 75불 내고 저도 75불 낼 거예요. 영주권자도 75불 내고. 의료보험 다 공짜고요. 애들 학비 다 공짜입니다. 물론 사립을 보내진 못하죠. 거기는 유료니까.
하지만 공고요구하고 여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립을 뭐 이렇게 포커스를 별로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요구 다 무상이에요. 그렇다고 애들 뭐 레크레이션 센터 가서 수영 배우고 그런 거 가격이 뭐 외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받나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받아요. 세금 신고요. 동일하게 세금 신고하고 동일하게 세금 한국 받습니다. 차이가 안 나요. 운전면허, 뭐 의료보험 다 똑같아요. 뭐 외국이나 의료보험이 더 비싸거나 싸지 않아요. 왜냐? 캐나다의 기본 철학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여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너가 영주권자냐 아니냐로 여러분의 이런 뭐 베네핏이라든지 또 하나 뭐 CCB라고 해서 아이들 유익값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주 18개월만 지나면 다 동일하게 줍니다. 영주권자하고 아닌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초창기에 뭐 영주권자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무상으로 배운다던가 좀 정착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좀 무상으로 그런 거는 좀 받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별로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 다닐 시간도 솔직히 좀 없고 여하튼 그래서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라고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비자가 영주권자든 워킹 퍼밋이든 학생 비자든 간에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주고 또 이 사람이 영주권자가 비거주자면 실제로 영주권이 있더라도 이 나라에 별로 살지 않고 거의 주로 외국에서 거주를 하면 똑같이 그거에 대한 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에요. 물론 또 하나 여기서 좀 최근에 달라진 것 중에 최근은 아니겠죠. 몇 년 전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워킹 퍼밋이 원래는 4년까지밖에 안 됐어요. 연장이 안 됐어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더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은 학교를 또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계속 워킹 퍼밋을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워킹 퍼밋 4년 제한이 없어졌어요. 워킹 퍼밋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워킹 퍼밋 나 처음에는 시민권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잘 사셔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워킹 퍼밋으로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교회 여기 밴쿠버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크지 않으면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주권 후원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워킹 퍼밋으로 사세요. 근데 뭐 전혀 뭐 시민권자처럼 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이 사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영주권자의 혜택. 근데 제가 아는 거 몇 가지는 일단 집을 살 때 외국인 지금 하도 유코들이 와가지고 집값을 올려놔서 외국인이 살 때는 15% 지금은 이제 20%가 됐죠. 20%의 추가 취득세 외국인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애들 학비는 다 무료인데 졸업을 해서 애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등록금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내셔널하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하고 가격 차이가 커요. 보통 이 나라의 이제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는 대학이 밴쿠버에서는 제일 좋고 뭐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뭐 한 3위 정도 하는 뭐 2, 3위 하여튼 뭐 되게 좋은 대학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영주권자가 대충 1년 학비가 뭐 대충 뭐 여러 가지 합쳐서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숙사 다 포함하면 20,000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000불, 60,000불, 뭐 기숙사 뭐 이렇게 하면 뭐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뭐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50,000불, 60,000불 정도 학비랑 기숙사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퀄리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데 유니버시티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영주권자가 가져가는 혜택이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이 되고 이 나라의 공무원이 되고 뭐 취직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약간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젊은이들은 약간 다른 그 캐리어 패스를 쌓아간다는 거였고
우리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영주권을 위해서 달려왔고 자기가 캐나다에 왔을 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적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인생을 즐기러 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 물론 뭐 그 와중에 너무 한글 사기 힘들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조차도 캐나다에 올 때는 좀 더 여유로운 삶, 좀 더 윤택한 삶, 좀 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좀 널찍한 하우스에서 그런 삶을 꿈꾸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주권을 받겠다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어요. 식당 가면 여기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주 5일로. 힘들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러면 갑자기 세상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계속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4, 5년 동안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자기가 쌓은 그 캐리어가 크게 다니까.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 좀 착각하시는 분 중에 야, 그래도 밴쿠버에서 내가 5년, 캐나다에서 5년이나 내가 있었으니까 영어는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좀 하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캐나다 회사 같은 데 취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는 뭐 정년도 없고 50, 뭐 60살 뭐 이렇게도 막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정년이 없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이런 나이 차별이 없죠. 그렇죠. 이력서에 아예 나이를 기재를 안 하니까 안 하게 돼 있으니까 뭐 그 나이 차별도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띠 아니오시답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 식당, 뭐 한국마트 이런 데서 5년 일해보세요. 영어가 줄어요. 절대 영어 안 듭니다. 여러분 영어를 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늘어요. 오히려 웨이트레스 있잖아요. 여기서는 서버라고 부르시는 분들. 그분들 맨날 영어 하죠. 왜? 손님들이 다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영어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도 오히려 영어가 줄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셨던 분 한 10년 그것만 하잖아요. 맨날 쓰는 그 정도 그 영어가 다예요. 영어가 오히려 줄어요. 외국인 회사를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으로 앞으로도 쭉 살아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직업이고 내 직업이 된다는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편리하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저희 같이 한 40 되신 분들이 여기서 한 5, 6년 식당에서 쭉 일하셨다 보세요. 갑자기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결론, 캐나다 이민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영주권에 포커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캐나다에서 어떻게 뭘 해먹고 살 것이냐라는 그 중요한 것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먹고 살고 뭘 하고 먹고 사냐가 중요한 거지 영주권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뭘 하고 먹고 사냐가 중요해요. 영주권 없이도 사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해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그걸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기 전에는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정말 나 캐나다 가면 뭘 하지? 나 영주권 받은 날 뭐 하지? 막 고민들을 하세요. 학교를 갈까? 뭐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볼까? 아니면 이민 변호사가 될까? 뭐 회계사가 될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는 그런 고된 노동, 한 4, 5년의 고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남는 거는 그런 식당 경력, 슈퍼마켓 경력, 그런 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뭐 오기 전부터 난 A라는 거를 할 거야 라고 확정 짓고 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와서 봐야죠. 보고서 이런 비즈니스가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고
이런 내가 할 만한 이런 비즈니스 한번 봐야죠.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느낌,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과감히 지금 영주권을 진행하던 말던 거를 접고, 가능하면 빨리 접고 그쪽 분야에 가서 거기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자기 그 앞으로의 할 사업도 같이 할 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주권은 여기서 하고 따로 영주권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서 제 얘기를 살짝 좀 해드릴게요. 저는 나름대로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외국계, 대기업을 다니다가 두 번째 회사로 외국계를 다니다가 여기 왔어요. 오기 전에 제 지인들이나 뭐 회사 동료들도 그래요. 아니 여기 괜찮은데 야 뭐 캐나다에 꿀 발라놨냐? 너 왜 가냐 도대체? 뭐 솔직히 제 친구도 여기 놀러 왔는데 저를 보고 좀 황당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제가 거기서 계속 거기 한국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아마 뭐 5년 이상, 뭐 6, 7년 이상은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회사로 뭐 이직 한두 번 해서 뭐 50까지는 했겠죠. 그리고 뭐 또 파트너, 뭐 대리점 이런 데 가서도 뭐 1년도 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건 저도 이제 살짝 막판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식업을 좀 했었는데 결국 보이는 거는 장사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결국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디로 가든 결국은 도레미파스 뭐죠? 뭐 하여튼 치킨집 사장이라는 그 공식처럼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일단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거에 비슷하게 나와가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삶인데 제가 있었던 분야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뭐 제가 발붙일 틈은 없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40대가 가장 지금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이때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에너지를 쓸 것이냐, 난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50살 나와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가게 차리고 뭐 프랜차이즈 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미리 나와서 내가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빌드하자. 그게 저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려고 보니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훨씬 더 그런 장사를 해먹거나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물론 밴쿠버라는 도시는 굉장히 슬로우하기 때문에 사실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맞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미국이 훨씬 더 비즈니스 하기는 당연히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밴쿠버보다는 또 캐나다의 토론토가 뭐 미국 뭐 북미 4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거기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비즈니스를 뭐 밴쿠버가 딱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한국에서의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을 사실 결심하게 된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직업적인 거, 제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컨셉 속에서는 그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제가 막판 좀 그만두기 전에는 프랜차이즈 약간 스몰 비어 같은 거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했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술술했어요. 그래서 장사의 재미를 좀 알았고, 근데 그걸 해보면서 느끼는 건 한국이라는 데서 장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 장사를 할 거면 나는 그럼 차라리 캐나다 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캐나다를 선택을 한 것이고, 또 영주권 때문에 5, 6년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저는 거기서 아주 일을 하기 열심히 일하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가
버리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소모되는 것을 아까워서 그 시간을 온전히 나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빌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 왔는데 또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내가 4, 5년을 또 허비한다?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그럼 저의 전략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할 비즈니스에 가서 그럼 저의 선택은 뭐였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트럭은 어떻다, 트럭 운전수는 어떻다, 자동차 정비는 어떻다, 부동산 공유사는 어떻다, 회계사는 어떻다, 식당은 어떻다, 스시맨은 어떻다, 한국식당은 어떻다, 뭐 안경사는 어떻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심지어는 그런 데 가서도 일도 해보고, 해봤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거기 직장 괜찮다더라, 뭐 거기 캐슈 괜찮다더라, 뭐 슈퍼스토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캐나다 일하니까 안정적이고 복지도 괜찮고 의료보험도 되고 의료보험도 뭐 추가로 베네핏도 있고 뭐 시급은 좀 낮아, 뭐 해봐야 뭐 15불 뭐 그렇게 되겠죠. 생활이 안 되고 생활이 된다 해도 내 노동력을 다 온전히 써서 해야 되는 일이고 무슨 뭐 그거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은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 하루하루를 제대로 보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전에 생각해요. 여기 캐나다 오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하루를 보다 더 가치 있고 아주 좀 한국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만 했다,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당에 가서 일을 배운다던가, 슈퍼마켓에서 일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배운다던가, 헤어사롱에서 일을 배운다던가, 일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창업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영주권을 받아 창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동안에 썼던 그 에너지가 헛된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하고 배웠던 시간이니까 가치 있는 시간이죠. 그렇게 자기의 캐리어 패스를 쌓아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절대로 오직 제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오직 영주권만을 받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의 저의 얘기입니다. 이 다음 편에서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생각하게 된 건지, 저는 그럼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 왜 이 밴쿠버가, 이 캐나다가 왜 한국보다 이 자영업을 하기에 훨씬 좋은 조건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동영상까지 감사합니다.